이거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해라. 자, 그러면 요거는 힘들고 결국 예의범절 중시함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지. 그래, 예의롭게 예의범절 잘 지키며 살아. 난 갈게.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사자성어 뭐야, 유민아? 내가 얘기해줬던 건데 어른이 먼저, 찬물도 뭐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 요거 관련된 사자성어 있잖아. 장, 유, 유서. 장유가 남긴 유서가 아니라 윗사람이 먼저다. 그치? 자, 경룡아 다시 보자. 자, 이제 간대. 그리고 모두 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끝내야 돼.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글 아는 사람은 배에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글 아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당연히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양반일 것이고, 그러니까 양반인데 어쩔 수 없이 뭐 도적이 된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글 아는 사람을 태우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애초에 이 글을 아는 새끼들은, 이 양반 사대부들은 된다 안 된다 내비두면 안 된다. 그냥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내비두면 사회를 좀먹는 놈들이지 여기다가 이 이상향도 사라질 거야. 이해됐어? 그냥 저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자,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음자 10만 양이 남았지.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요?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진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 우기야 하겠어. 이게 뭐라고 했어? 뭐의 중요성? 여기서 강조했던 거 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지는 뭘로 돈 벌었어? 지도 상으로 장사해서 돈 벌었지. 그래 놓고 재물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기름이 포동포동 도는 건 니까 떴들. 말 그대로 나는 니들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되겠지. 아까 전에 이게 뭐라고 했지? 뭐로서의 정체성? 요거. 다시 요게 지금 정리가 돼야겠지. 지금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얘 자체가 계급의식을 탈피했다 아니면 아직도 계급의식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즉 산농공상이라고 했죠 아까. 이 산농공상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허생의 다 좋은데 뭐 한계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지. 다 좋아. 굶주린 백성들 다 살려놨고 이상향 다 좋아. 하지만 아직까지 계급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그런 허생의 모습이 약간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중요한 거. 약간 욕먹는 부분, 허생이. 자, 요렇게 어떻게 나의 돈은 책으로서 하는 것이지 돈으로선 돌을 살칠 순 없다. 이에 은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 빌렸던 게 어우 쪽팔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게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늙은 할미에 체킹하고 아까 전에 이 늙은이, 아까 앞에도 늙은이 나왔지? 걔도 뭐 해주는 사람이었어? 정보 제공자. 그럼 이 늙은 할머니도 뭐가 돼야 돼? 정보 제공자가 되겠지. 이 할머니도 그동안의 일을, 정보를 제공해 줄 거야. 이 허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 이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게 변씨가 물어봤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한테 길합니다. 가난 형편의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진난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칠한 걸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고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어? 내가 지금부터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제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말 그대로 그 돈 받는 대신에 변씨를 뭐로 삼아서 살아가기로? 집사. 노비는 좀 그렇고 변씨가 집사가 돼버린 게 돼버리겠네요.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여기서의 재앙이 뭐야? 재물. 그렇지. 재앙은 재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을 재앙이라고 불렀으니까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재물은 재앙이야 이랬으니까요.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면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봤다. 허생이 대답했지. 그것이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쫓겨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죠.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건 배 전부를, 항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지요. 물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오.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걸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줬을 거야. 너 아니어도 나 다 가서 빌릴 수 있었어. 나 스스로 요량해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이게 뭐라고 했어? 이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하늘에 달려 있던 거예요. 애초에 무슨 사고관? 운? 명? 적전에? 론저 럴레. 자, 운명적 사고관.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건 하늘이 명하는 것이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 만금 얻고 나서는 그 사람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지옥 밑줄 쫙. 이게 무슨 사건이었지? 기억 안 나? 남한산성에서 당했던 치욕. 삼전도의 구려. 그렇지. 누가? 인조인간이. 그렇다면 인조가 땅땅땅 누구한테? 오랑캐. 무슨 사건이야? 병자호란. 그렇지. 좋아요. 병자호란. 인조인간이지. 그럼 인조 뭐 기계냐? 인조도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이 남한산성 오랑캐 당했던 치욕 병자호란이 되겠죠. 지옥을 씻어내려고 하니 자, 그렇다면 체크인 이렇게 해서 오랑캐한테 당했지.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뭐야? 우리 이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요거 뒤에 나온 게 거기 치욕을 이기려고 한다. 이제 북발론이 대두되게 되시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저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지고 난 뒤에 치자. 우리 미국 치자. 이게 되겠지. 지금이야말로 뜻 있는 선비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그렇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어? 졸수제, 조성기, 체킹만 해놔. 졸조. 자, 일단 졸조 나왔고요. 체킹만 해놓으라고 했어. 자,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없이 배잔방이를 걸치며 늙어 죽었고, 반개 유영원 같은 선생님은 반개 유영원, 반유 체킹해놓고 군량미를 조달한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계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지금 나라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은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든 거야? 뭐는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성공은 못한. 그렇지, 등용되지 못한.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 꼬라지는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누굴 등용하고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 핏줄, 혈연, 학연 요거에 따라 등용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거야.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은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한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황에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죠. 변신은 슈 하고 크게 탄식하고 돌아갔다. 변신은 본시 정승 이완과 이완을 체킹하고 이 이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지 내가? 왕의 오른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생과 변씨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완은 실존인물. 그렇지, 실존인물. 그럼 여기서도 어떤 성이 강조돼? 사실성이 또 강조되는 효과가 있겠지. 이완이라는 실존인물을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자, 이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왕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였더니 이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일이야.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는 필시 2인이야. 자네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요.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에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린 게에게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 꺼냈지만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밑줄. 자, 그럼 일부러 기다리게 하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박지원의 생각이야. 즉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윗대가리들을 위정자라 그래요. 위정자에 대한 뭐를 딱 소설 속에서 표출하는 거야. 반감을 딱 표출해 주는 거야. 그래, 내가 현실에서는 못하지. 여기서는 내가 보여주겠어. 그 반감을. 자,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잘 알아두시고 이제 허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나가요. 조금만 화이팅. 자,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했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구만. 그래, 너 지금 무슨 벼슬 하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어디느냐?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즉 시골에 있는 와룡선생 같은 사람을, 즉 능력이 있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을 청거할 테니 소개해줄게.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허생의 시사삼책이 나와요. 이 방법을 해결할 허생의 시사 문제를 해결할 시사삼책이라 그래. 즉 첫 번째, 알아서 써놔. 자, 말 그대로 허생의 시사삼책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고초려 해라.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정말로 임금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말 그대로 니들 사대부들이 뭐 해야 된다. 진짜로 임금이 가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학연, 혈연 이런 걸로 뽑지 말고 어떻게 뽑아라,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라. 즉 적극적인 인재 등용에 나서라. 지금 고인물 좀 치워라. 언제까지 고인물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더 능력 있고 더 젊고 훌륭한 사람들로 뽑아야 된다 라는 얘기겠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을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어리석은 놈.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내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갔다.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하려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 보내고 훈척과 건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살이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몇 번째 방법? 두 번째. 여기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잘 들어야 돼. 조금 어려워요. 말 그대로 지금 명나라 후손들이 지금 조선 와서 살고 있다는 게 돼. 왜? 명나라가 멸망을 했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청나라에 의해서. 근데 옛날에 명나라와 우리 조선이 엄청 친했어요. 왜?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럴 때 명나라에서 파벌을 보내줬거든, 군사를. 그만큼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형님 국가는 어디? 명이야. 근데 그러한 형님 국가를 제낀 게 청이야. 오랑캐들이. 그럼 말 그대로 여기에 이 조선반도에 그 청나라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도 우리 동생네 나라 가서 살자. 라고 해서 어디 와서 살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 잘 들은 게 명나라 후손들을 후하게 대접해줘라. 근데 정말로 이게 아니야. 명나라 후손들을 정말로 잘해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숨은 쏙뜻을 밟아야 돼. 자, 여기 숨은 속도 잘 정리해. 말 그대로 지금 북벌론을 외치고 있지. 왜 북벌론 외쳤는지 알아? 우리나라가 당한 것도 있지만 누구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명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지금 북벌론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명나라 사람들도 잘해줘? 잘 안 해줘? 잘 안 해주면서 씨벌놈들이 무슨 명나라 원수를 갚겠다라고. 즉 체킹, 니들이 외치는 거 사대부들 헛소리 하지 마. 니들이 외치는 그 북벌론 허구야.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 이 나라에 사는 명나라 후손들도 똑바로 안 해주면서 무슨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냐, 청나라를 치겠다는 거냐. 이해했어? 니들이 외치는 북벌론은 너무나 허구다. 두 번째가 니들이 갖고 있는 것부터 버려라. 기득권을 포기하란 거야. 근데 포기하겠냐? 안 하겠지. 자, 이게 두 번째 말의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대간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어?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여기서의 만주족이 어딜 얘기해? 청.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거야.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며 이를 허락할 거야.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아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궁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후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야.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구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도 될 수 있고 못 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체킹 세 번째 방법. 뭐가 돼? 저 청나라와 뭐 해라? 교류해야 된다. 교류 촉구. 그렇지만 여기도 담긴 의미는 또 있겠죠. 뭐? 니들은 교류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야, 저 나라를 치기 위해선 저 나라를 잘 알아야 돼. 니네 지금 너 혜원아 쟤 칠 거야? 그러면 일단 친해져서 쟤에 대한 정보를 빼와. 근데 너는? 아니 그냥 안 할래. 요게 돼버리는 게 되겠지? 결국 또 뭐를 비판하는 게 돼? 요거 그대로 북벌론의 허구성을 두 가지 예로서 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가 뭐야?
허례허식. 양반이랍시고 따져드는 그 허례허식을 비판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만 정리 잘해줘도 이 시사삼책은 정말 완벽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유미나 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진짜 마지막이 되겠네요.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상 투건을 뭔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게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 위에서 복수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아까 설명 다 했죠? 장차 말 달리고 칼로 치고 창 찌르고 활 당기고 돌 던져야 하는 밤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는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거야?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최고조가 되겠죠. 누구와 누구의? 허생과 이완이 되겠지.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허생과 이완을 딱 정리해 본다면 결국 허생 vs 이완. 허생은 뭐를 중시 여기는 사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실리. 도움이 되는 걸 중시 여기는 거와 그럼 실리와 뭐의 싸움이 돼요? 실리를 챙기자니 그게 그래도 뭐가 있지? 유교. 그 유교라는 거. 그걸 명분이라 그래. 명분. 유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즉 실리와 명분이야. 그럼 박지원이 중요시 여겼던 건 뭐? 실리일 것이고 그 당시에 지배층들이 중요시 여겼던 건 명분이었어. 요거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야. 실리와 명분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완에게 혼내고 있죠. 그럼 이완을 혼내는 게 아니지. 누구 까는 거야 이거? 윗대가리들 다 까는 거예요. 말로만 부국강명 헛소리 하지마. 니들은 고칠 마음이 전혀 없어. 뭐 요런 식의 이야기 될 거야. 자,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고 했다. 이 대장 깜짝 놀라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그럼 체킹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것 또한 지배층의 어떤 점? 무능함. 그렇지. 지배층은 무능하다 이거야. 이렇게 도망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무리. 결말이 아주 짧습니다. 한 줄밖에 안 돼요.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결국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결말이라고 우리가 마무리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결말이 이제 미완의 결말. 결말을 안 맺은 거야 아예. 그러니까 결말 자체를 주질 않는 거야. 그냥 미완으로서 남겨놓은 거야. 그 이유가 있겠지. 왜? 그 여기 나온 허생의 가치관 있지. 막 이거 상투 자르고 이거 갓 벗어버리고 이제 뭐 상복 벗고 막 이런 것들 너무나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 저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너무나 너무 앞서갔어. 너무나 급진적이야 이게. 이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수용할 수 있었다 수용하기 어려웠다. 수용 X. 너무나 이게 급진적 사고방식이다 이거겠지. 두 번째. 그리고 허생은 역시 남들과 같다 다르다. 허생의 그 이인 다음을 부각시키는 게 되겠지. 역시 다르구나. 얘는 일단 다르다 남들과.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우리 민준이가 얘기했던 거 뭐를 남기면서? 여운을 남기며 궁금증. 이렇게 미완의 결말 효과까지 봤다라면 다 알겠 수 있겠죠.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허생전 전체 강의를 다 읊어보았는데요. 요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시험 기간 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르는 사람은 댓글로
구독, 좋아요.